여보세요, 잠깐만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밤길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두 손으로 무거운 봉지를 들고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이고, 힘드실 텐데 도와드릴게요. 하는 생각과 함께 봉지를 들어드리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 둘이 제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제 노후는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사람 좋게 도와주려다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아닐까? 저처럼 평범한 여자가 그것도 집 앞 골목길에서 순간적으로 납치될 뻔한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실종 신고만 6만 건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단순 실수나 가출이 아니라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범죄 수법이 시니어 세대와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 우리 동네는 안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방심이 바로 범죄 조직이 노리는 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 속에서 신종 인신매매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와 가족을 지킬 구체적인 예방법, 그리고 혹시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남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실제 보고된 사건들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상에서 작은 상황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 담배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저 담배 안 피워요. 아, 그럼 물이라도 좀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무슨 담배를 태운다고. 남자도 아닌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길은 그 사람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멀리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수상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혹시 뉴스에서 보던 그 수법 아닌가? 실제로 범죄 조직들은 쓸데없는 말이나 사소한 시비를 걸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든 뒤 골목길로 유인의 납치를 감행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럿이 덮쳐오면 혼자서는 절대 감당이 안 되죠.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택배기사가 찾아왔는데요. 택배 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시킨 게 없는데? 그런데 기사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가리봉동 맞죠? 네, 그런데 저는 시킨 게 없는데요. 아, 잘못 온 것 같네요. 그래도 확인만 해주실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신종 인신매매다는 택배원으로 위장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다. 저는 그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 뒤 그 남자는 상자를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도와준다는 착한 마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내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희 손녀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나이 든 할머니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학생, 무거운 짐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이거 음료 하나 마실래?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손녀에게 캔 음료를 내밀었답니다. 순간 제 손녀가 고민을 했답니다. 고마워서 주는 거겠지. 아니, 뉴스에서 봤던 그 수면제 탄 음료 아닐까? 저희 손녀는 미소만 지은 채 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서자마자 손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내가 만약 그걸 마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희 손녀가 그 음료수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방법은 충격적인 수법인 음료 건네기입니다. 착한 학생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지요. 한편 또 다른 사건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곽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작은 접촉사고였죠. 저는 차에서 내려 사과하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려가지 마. 뭔가 이상해. 그 순간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갑자기 우리 차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남편이 시동을 걸고 차를 옆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그들은 이미 다른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는 수법.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부터 부르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일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늦은 밤 택시를 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고 택시를 잡는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며 합승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죠. 순간 택시 안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또 그 남자까지. 그 택시는 이미 터지였던 겁니다. 다행히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택시 타고 동친하고 있어. 그제서야 두 남자들의 얼굴이 굳더니 택시는 억지로 방향을 바꿔 결국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는 것을요. 위 사례는 택시 위장 인신매매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더욱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실종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때 저는 TV 뉴스를 보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발견됐는데 하반신에서 장기가 모두 사라진 채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또 하나, 수원의 박춘풍 사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시신이 발견됐는데 마찬가지로 내부 장기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장기를 가져간 거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도 조심해라. 요즘은 실종 신고가 1년에 6만 건이 넘는다는데 그중에 300명 이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그 300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해외 사례였습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의사가 가족에게 오늘 내일 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더니 며칠 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2개의 신장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죽을 줄 알았던 환자니까 그냥 적초해버린 거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다룰 수 있나? 이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인신매매 사례는 모두 우리의 방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치는 범죄의 빌미가 될지 모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일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저는 최근 제 딸 덕분에 SNS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오늘 평창에 놀러 간 거 다 올렸더라. 사진 보니까 위치도 다 뜨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군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을 바꿔서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타겟이 된다면 그 순간 위치 노출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휴대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동네를 걷는데 젊은 여성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급한 전화 좀 해야 돼요. 순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겠다.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서는 순간 제 뒤에서 그 여자와 일행인 낯선 남자 둘이 희끗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진 좋은 마음이 범죄자에게는 가장 쉬운 열쇠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범죄자들은 방심한 순간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이번에는 저희 딸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딸이 퇴근길, 집 앞 골목에서도 자꾸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답니다.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더군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설마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그래서 일부러 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딸아이 걸음에 맞춰 점점 빨라지는 발소리. 겁에 질린 딸아이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집 앞 골목인데 혹시라도 연락 안 되면 경찰에 바로 전화해. 딸아이가 크게 말하자 뒤따라오던 발자국이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날 밤 딸아이와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범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일은 없으신가요?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집 앞에 냉동탑차가 서 있던 겁니다. 처음엔 물류센터 차량인가 했지만 제 빌라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볼 때마다 그 차에서 낯선 사람들이 내리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혹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 아닐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남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한 번은 택시에서 무섭더라니까. 밤늦게 타는데 기사님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어머, 그때 어떻게 했어? 내가 괜히 큰 소리로 딸한테 전화하는 척했지. 그제서야 바로 원래 길로 돌리더라고. 다른 친구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딱 범죄자들이 노리기 좋은 대상인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 대응력은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돈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다 보니 방심하기 쉽습니다. 범죄자들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 밤길 귀가하는 여성, 혹은 지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합니다. 누가 혼자 사는지, 누가 약한지, 누가 가장 만만한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집에 올 때 항상 같은 길로 다녀? 왜? 그냥 익숙하니까. 그러지 마. CCTV 있는 길, 사람 많은 길로 일부러 돌아가? 그게 훨씬 안전해. 또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난 카카오톡 위치 공유 기능을 항상 켜놔. 아들한테 내 이동 경로가 다 전달되거든. 혹시 무슨 일 생겨도 바로 알 수 있잖아. 오, 그거 괜찮네. 나도 딸한테 해놔야겠다. 저는 경찰에서 만든 일일이 긴급 신고 앱도 설치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내 위치가 전송되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는 사실. 내 나이에 무슨 앱이야 싶었지만 막상 깔아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든 쉽게 믿지 말라. 늦은 밤 친절하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 짐 들어드릴까요?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이런 부탁은 차갑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례하게 보일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결코 만만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와 다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너무 험해. 괜히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돼. 두려움 때문에 갇혀 살 필요는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래, 우리가 약해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범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당당해집니다. 위치 공유 하나, 신고 앱 하나, 낯선 부탁을 거절하는 용기 하나.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냅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힘이 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신매매와 장기밀매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둘째, 그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지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범죄에 취약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어제보다 오늘을 더 단단히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우리 아들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우리 손녀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